일단은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는데요. 저의 큰 불편의 원인이 ADHD가 아닌가라고 혼자 추측을 해서 응? 일단 뭐 ADHD 대표적인 특징 대사 생각하시면 다 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변 정리 잘 안 되고 뭐 집안일 힘들어하고 뭐가 더러워도 더럽다고 인식 잘 못하고 그래서 3, 4년 전에 독립을 했는데 가끔 찾아가 보면 가관 와 정말 그 집에 들어가서 1시간을 못 있겠는 거야. 기침이 나와가지고. 뒤에 뭐야?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산만하고 불안한 매 순간 그런 거 뇌를 뜯어내거나 막 뇌를 마비시키는 주사 같은 걸 놓고 싶어요 가끔. 너무 매 순간 애쓰고 있는 그런 느낌. 그 뭐 요리할 때도 이렇게 가스불 켰다가 아니 양파 먼저 썰어야지. 아니 냉장고 먼저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다가 막 한눈 팔려서 냉장고에 막 옛날 오래된 것들 막 버리고 있고 그러다 다시 가스불 끄고. 되게 힘들어요. 숨 차요 항상. 뭔가 엄청 애쓰는데 엄청 애쓰는데 잘 괜찮아지지가 않네요 삶이. 얼마나 안 되길래 저렇게까지. 항상 그래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뭐 새학기 돼서 다른 반 애들이 찾아와서 에스더 자리 어디야? 제일 더러우니까 저기야? 하면 제 자리 맞거든요. 막 이런 전교에서 더러운 걸로 유명한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도는 안 되고. 그래서 그 하이빅스비 이 기능 엄청 많이 써요. 계속 없어지니까. 그 핸드폰을 목소리로 찾아요 항상. 네. 찾아요 항상. 네. 네. 안녕하세요. 애써니까 좀 열심히 나오셨네. 그런 기능이 있구나. 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휴대폰을 자주 잃어버리시고. 네, 잘 잃어버리고 정도는 안 되고. 근데 저를 제일 괴롭게 하는 게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워낙 포기하고 자랐어서 그런 거는 그냥 저는 제 속이 시끄러운 게 그냥 네. 너무 괴로워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엉망이라서 머리가 어지럽다 그러는데 사실 머리가 아빠가 볼 때는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집이 엉망이 되는 거고 집 관리 이 공간 관리가 안 되면 시간 관리 안 될 거고 저는 이제 아빠로서 그게 걱정. 네. 궁극적으로. 그래도 이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말 그냥 어지르는 건 저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야, 깨끗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리정돈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뭔가를 조직적으로 잘 처리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무거운 건 아래에 놓고 가벼운 건 위에 놓고 자주 쓰는 건 가까이 놓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제 딱 조직화되면서 정리정돈을 잘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끊임없이 물건 잘 잃어버려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엄마가 에스더야 너 내일 학교 갈 때 이거 들고 가? 그러면서 이제 신발 신는데 옆에다 딱 둔다고요. 그럼 그 자리에서는 예 그랬는데 다음 날 그거 들고 가야 될 때는 그냥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맨날 다시 뛰어 올라와야 된다. 보신 것처럼 벌써 네. 전문이시. 아, 예.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진짜 인생에 큰 사고가 참 많았는데요. 사고 있었죠. 그 제가 항상 멍 때리고 지내다가 중요한 걸 놓치는 사고가 좀 많았는데 제가 재수를 1년 동안 했었어요. 학원 다니면서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성적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모의고사 막 이런 거 보면. 근데 그러고 수능도 꽤 잘 봤어요. 그러고서 그냥 멍 때리고 지내다가 대학교에 지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대학교에 지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그냥 까먹은 거예요. 수능 끝났으니까. 그러고 갑자기 문득 생각나서 들어가 보니까 제가 마음에 생각했던 대학교 날짜 다 지나 있고 몇 개 남은 거 있어서 다행히 그냥.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그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옛날부터 그런 게 있어 왔는데 예를 들면 학교 때 너 계약 언제야? 그러면 몰라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러면 친구들이 알려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친구들이 되게 좋아서 도움이 돼. 애쓰더 그런 줄 알아서 애쓰더 물건 챙기는 애, 길 찾아주는 애. 언제나 길치니까 길 찾아주는 애, 그다음에 애쓰더 스케줄 챙겨주는 애들이 주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대학 가고 자기 갈 길 가고 재수를 혼자 하다가 시험을 봐놓고 시험 끝났다 그러고 이렇게 넘어간 거야. 내가 원하는 대학. 재수까지 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뼈 아프게 겪어야 네가 늘지. 이제 그러고 이제 계속 내버려 뒀는데 안 늘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 안 늘어요. 그래서 네. 제가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혼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안 까먹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려고 이렇게 항상 메모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계속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적었거든요. 나 지금 1층에 뭐 1층에 물 마시러 내려왔다. 막 이런 거 계속 적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크로스백 집에서 빨개 벗고 다닐 때까지도 막 계속 메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좀 있었어요. 지금 박사님 봤을 때는 우리 에스더 양이 ADHD 지금까지 봐서는 네 상당히 네 증상이 네 보인다. 보여요. 그리고 지금 에스더는 뭐 이렇게 막 끼어들고 이러지는 않지만 생각이 한번 어떤 상황에서 유발이 되면 그러니까 혼자. 네 그게 이제 막 그 맞아요. 아까 말한 대로 온 뇌를 다 뒤덮을 정도로 충동적으로 이제 인지 충동성이라고 해서 생각이 끊임없이 유발이 되는. 네. 그래서 이제 머릿속이 항상 복잡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유형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자신감을 잃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감정. 어쨌든 에스더는 혼란스러운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스스로 ADHD라고 전혀 상상도 못하고 지냈고요. 한 2, 3년 전이었나? 그냥 일상 중에 불안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서 불안하다고 병원에 갔는데 불안 장애가 아니라 ADHD이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막 머리를 때린 거죠. 아, 이거였구나. 충격받은 거죠. 근데 그때 막 ADHD 약을 권하셔서 일주일 복용을 했었는데 영 기분이 뭔가 이거를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제가 정신과 약을 먹는다면 그거는 내가 일상에서 노력을 덜 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애써서 극복을 해보자 라는 오기가 있어서 약을 계속 안 먹어왔던 것 같고 아니 근데 요거는 좀 제가 팩폭을 날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자, 고혈압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혈압을 조절하는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열에 10명 내지는 9명은 약을 드시거든요. 네. 고혈압 약을 드시라고 했을 때 어떤 누구가 아니요, 이걸 먹는 것 자체가 제가 약에 지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로 노력을 해서 1시간 동안 가부좌를 틀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한번 수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혈압을 낮춰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만약에 에스더가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약 드세요 하실 거거든요. 네. 약을 이길 필요는 없죠. 나의 문제를 좀 잘 이겨나가야 되는 거니까 비유를 그렇게 한 것뿐이지. 제가 궁금한 건 약을 먹는 게 왜 두려운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뭔가 두려운 거거든요.
일단 내가 창의적인 사람인 게 ADHD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게 큰 그 것 추측이 같고요. 있어서. 네. 그리고 ADHD는 제 생각에 너무 제 핵심 자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정체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아. 증상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내 자아를 고쳐버리는 거 아니, 바꿔버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또 ADHD가 불편하지만 또 거기서 창의성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막 내가 아니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아직까지는 약을 안 하고 있긴 했어요. 취하더라고요. 네. 근데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워낙 창의적인 사람이니까 혹시 약을 먹으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까 봐 그치. 두려워할 수도 두려울 있는데 수도 있죠. Cause I'm a lazy girl, maybe crazy. 주의 집중력이 잘 발달된 사람은 창의적이지 않을까? 창의적이지 않을까? 그것도 아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거랑 잡생각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 씨는 창의적이기도 하고요. 잡생각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이코리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ADHD 치료를 받으면 잡생각이 조절이 되는 거지. 창의적인 건 그대로 창의적인 거죠. 간단하네요. 그렇게 네. 생각하니까. 그럼요. 네. 에스더 2주 전에 내가 전화해서 지금 선생님이 한 말씀하고 똑같은 말 한 거 기억나? 약 먹으라고 제가 네, 그랬어요. 네. 예, 예. 근데 아무래도 아빠가 얘기하는 것보다 전문의가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럼요. 아, 예, 그때는 그냥 흥 그러더니 예. 이제 지금 완전 납득이 하네요. 이렇게 부모님이 언제 얘기하면 그게 그랬어? 일단 우리 나한일 선생님은요. 정신병은 아니고요. 성인 ADHD라고 판단이 돼요. 성인 ADHD라고 판단이 돼요. 성인 ADHD라고 판단이 돼요. 이 ADHD가 뭐냐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냥 번잡스럽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가만히 못 있고 의자에 앉아 있어도 계속 꿈틀거리고 요게 어른이 되면요. 공사다망하게 어디 이렇게 누구를 만나러 다녀요. 스탄 같은 데도 좀 다니고. 아니 그냥 한 자리에 오래 못 앉아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회의를 빡빡하게 잡는 거죠. 타이트하게. 회의도 오래 못 해요. 조금 하다가 또 요 회의로 옮겨가고 또 요 사람들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엄청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아이고. 저것도 찍었어? 오늘 나도 이거 카푸치노 마실 걸 그랬다. 이거 좀 마실래? 좀 마실. 그러면 하나 더 가져오라고 지금 했어. 아까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 내가 그 자리로 마셨는데? 아니야, 내가 다른 데. 아니야, 내가 다른 이 자리로 데로 마셨어. 꼭 떨어지시네. 아니, 나는 일부러 내가 마신 대로 마신 줄 알았지. 아 몰라. 넘어가 그냥. 아이고. 그래서 난 정말 섬에 한번 가고 싶은데, 당신도 한번 가보면은 오케이 할 거야 아마. 근데 섬은 배 타야 되잖아. 어? 섬은 배 타야 되잖아. 아 요즘은 헬기도 있어. 아주 큰. 그만 그 얘기가 아닌데. 배 말고 강화도. 가까운 데로. 그럼 성 기분이 안 나잖아. 나 배 타기가 아니, 싫어서. 에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한테 자연이 주는 것이 얼마나 힐링이 되고 이런 거를 잘 나는 느껴볼 수 있어. 자연 하면은 산이 좋아. 나무 있는 데가 좋아. 그래? 지리산. 지리산?
아니 몰라. 너무 멀어. 안 가봤지? 한라산도 안 가봤지? 안 가봤지. 한라산 가자. 가까운데 가자니 더 멀리 가셨네. 그러니까. 내가 당신 업고 올라갈게. 내가 당신 업고 올라갈게. 아이 잠깐만. 이게 꽂히는 거예요. 꽂히는 거예요. 이 뇌를 운동장 공간이라고 본다면요. 그 꽂힌 생각으로 운동장이 다 뒤덮여요. 섬에 한번 가고 싶은데 헬기도 있어. 지리산. 내가 당신 업고 올라갈게. 어떤 사람은 특히 애들 중에 먹을 거야. 떡꼬치 물건이 보여. 그러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떡꼬치가 먹고 싶어. 그때부터 떡꼬치를 입에 물 때까지 떡꼬치 얘기를 하는 거야. 떡꼬치. 꽂혀 있는 거야. 그래서 떡꼬치. 나 떡꼬치만 먹을 수건이 없겠다. 나 떡꼬치 사줘 이러는 거야. 그럼 엄마가 알았어. 그러면 이거 끝나고 뭐 이제 일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끝나고 와서 사줄게. 나왔는데 떡꼬치 집에 문을 닫았어. 엄마 때문에 내가 떡꼬치를 못 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요. 보자마자 떡꼬치. 이게 이런 게 충동성에 들어가거든요. 꽂히는 거. 이 ADHD는 아이나 어른이나 조절 능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1부터 100까지 다 조절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거, 관심 있고 동기가 있는 건 좀 낫거든요. 그리고 지루한 걸 진짜 못 견뎌요. 늘 일상 반복되는 삶은 지루해. 또 지루하면 또 졸려. 그리고 재미가 없어. 안 하고 싶어져.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절이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제가 ADHD를 왜 강조했냐면요. 이게 배우자가 성인 ADHD일 때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오해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딴 데를 쳐다보면 나를 무시해? 또 아까 한 얘기를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내 말을 경청하지 않나? 그리고 얘기할 때 자잖아.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잠이 올까? 그리고 이제 ADHD는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관심이나 흥미가 없는 거는 주제가 금방 다른 데로 튀거든요. 또 이게 또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또 서로 가족으로서 도울 수 있고 방향을 잘 찾아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불필요한 오해를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서 이게 주의력의 문제라는 걸 좀 알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셨더라면 한결 좀 또 소통도 좀 더 원활하고 사업도 조금. 사업도 조금 접을 수 더 있고. 조금 더 계획적이고 순차적으로 뭔가를 처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아쉬움은 좀 있지요.